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영어교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지난번에 7과 본문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살짝 날씨가 더웠거든요. 자,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로 점점점 접어드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오늘 1학년 교과서 맨 마지막 과인 8과를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뭘 했었죠? 그렇죠. 그 과의 중요 문법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과에도 두 개의 문법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바로 수요 동사라고도 하고 사형식 문형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주었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책 한 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게 무엇을 해주다. 이게 몇 형식이라고요?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게 뭐냐면 사형식 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무엇뭐을로 해석되는 이것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동사가요. 수요 동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무엇을 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실 때 뭐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할 때 그 수여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을 많이 못 받아봐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앞으로 상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형식 동사에 쓰는 이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하고 이런 문형을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쓰는 교과서에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게 이게 언제 나오냐면 2학년 때 나옵니다. 자, 이에 4형식, 3형식을 잠깐 짧게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 민지가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뭐뭐에게가 뭐라고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을을이 뭐라고요? 직접 목적어입니다. 몇 형식이요? 4형식이라고 하고 이런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민지가 보여줬어요.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때 간접 목적을 뒤로 돌리면 이때 전치사가 필요해요. 나에게. 전치사 구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형식이 되면 3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1번 문장, 4형식이 아니고 1번 문장, 얘를 3형식으로 바꾸는 2번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같은 문장일까요? 의미가 같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석은 같아요. 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영어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영상에 선생님 올렸는데요. 영어에서 중요한 문법이 뭐가 있냐면 문미 초점이라는 게요. 영어는 중요한 정보, 새로운 정보를 또 강조하고 싶은 걸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민지가 보여줬어요. 나에게 뭘 보여줬는지 알아?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어. 이런 의미예요.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뭐냐면요. 민지가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어.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는지 알아? 나한테 보여준 거야. 자, 이런 느낌이 강하면 바로 2번 문장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약간 심화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럼 다음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 비인칭 주어 is입니다. 이건 비인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인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비가 와요 라고 할 때 주어는 뭘까요? 우리말로는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주어가 되겠지만 영어에는 마땅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를 비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없어요. 비가 와요. 근데 주어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냥 채워둬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 is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뭐뭇이 있다라고 할 때 there is, there are 했었죠. 그렇습니다. 주어가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걸 그냥 채워주는 게 there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리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뜻이
없습니다. 그것이랑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2시야 라고 말할 때 주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it is 10 o'clock, it is 2 o'clock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일요일이야 라고 할 때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일 말할 때, 아까 지금 말했던 날씨,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라고 할 때 가을이에요 주어가 뭡니까? 그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it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4km예요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를 말할 때도 마땅한 주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워지고 있어. 이번과 나오고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마땅한 주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써준 주어가 뭐라고요? 자리만 차지해주는 it,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보겠습니다. 자, look at the dog, it's so cute 그랬습니다. 자, 저 인형을 봐. 여기서 it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뭘 말하냐면 대명사로 얘를 지칭합니다. 그렇죠? 그 인형이 매우 귀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면 얘는 그냥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it인데 비인칭 주어 it은 그냥 채워주는 자리만 채워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대명사는 그것이라고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it의 쓰임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과의 문법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본문의 제목입니다. Goldilocks learns a lesson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lesson 1, lesson 2 할 때 우리 lesson 알고 계시죠? 그런데 learn one's lesson 이러면 교훈을 배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디락스 많이 들어보셨죠?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그것을 패러디한 글입니다. 자, Goldilocks learns a lesson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골디락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re was a little girl with golden hair in a small town. 그렇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과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죠? There is, there라고 뭐라 했습니까? 뭐뭇이 있다라고 해서 5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비인칭 주어 it을 설명할 때 말했던 것처럼 얘도 비인칭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주어가 뒤에 오잖아요. 뒤에 주어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뒤에 오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there를 여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거기에 라는 의미가 없어요. There was a little girl. 작은 소녀가, 꼬마 소녀가 있었어요.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with 뭐뭇을 가진이죠. Golden hair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 골든 헤어를 가진, 여러분 골든 헤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금발머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금의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gold가 있고요. golden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gold hair 있을 수 있습니다. 동화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gold hair 그러면 실제 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ld hair 그러면 실제로는 없겠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카락이나 털을 골드 헤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골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금 색깔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전성기 같은 거 골든 에이지 이런 말 진짜 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골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캐대언 그 노래 중에 뭐 골든이라는 곡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실제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기가 뭐 귀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잘 몰라서 Her name was Goldilocks 그랬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뭐예요? Goldilocks였습니다. She liked to share photos on social media 그랬습니다. 자, 그녀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뭘 좋아했습니까? 자, 투부정사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투부정사 용법이 몇 가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2가지입니다. 3가지 중에 2가지 배웠고요. 명사용법 하나, 그다음 부사용법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무슨 용법입니까? 그렇죠. 그녀가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했냐면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뭐 하는 것?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고요. 우리 6과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On social media.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전치사어는 촥부터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매체가 나온다죠. TV에 on TV, 그쵸?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on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on Instagram, on Facebook, 뭐 이런 식으로, on YouTube, 이런 식으로, 그쵸? 소셜 미디어에, 그쵸?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매스미디어, 매체가 나온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 우리가 SNS라고 많이 쓰잖아요. 자, SNS는 올바른 영어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SNS는 원어민들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자, 원어민들은 뭘 쓰냐면 social media라는 말을 씁니다. 자, at first she posted everyday things, but people didn't give her many likes. 그랬습니다. At first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she posted everyday things 그랬습니다. 자, post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번 거에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자, post가요 원래 뜻이 뭐냐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 골 포스트 할 때 골 옆에 기둥 있잖아요. 이걸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포스트가 게시하다의 뜻도 되고, 그 다음 우편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뭐뭇을 뭐 어떤 그 인터넷 같은 데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포스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뭘 알리려고 거기에 게시물을 많이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점점 확장이 돼서 게시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알려서 보내는 거니까 우편이라는 말도 쓰이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번 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스트가요. 어떠한 것을 인터넷 같은데 SNS,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게시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게시물도 많이 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구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과에서는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올렸어요. 뭘 올렸습니까? Everyday things. Everyday things는 뭐냐면 일상적인 것들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일상적인 것들을 처음에는 올렸습니다. But people didn't give her many likes.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시뻘거리 쭉쭉한 거. 자, 빨리 포인트가 뭔지 빨리 말씀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과의 1번 문법인 바로 사형식 문형. 그때 동사를 뭐라고요? 수요 동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didn't give,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동사가 되겠죠. 뭘요? her, 그녀에게 무엇을요? 많은 좋아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희 likes는 그냥 좋아요예요,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그 민쌤이 영어교실에 여기 좋아요 많이 눌러도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그래도 주면 좋죠. 기분은 선생님이. 자, 사람들이 주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많은 좋아요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동사 몇 형식? 4형식 문형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과의 문법 포인트가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입니다. What should I do to get more likes?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든락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What should I do?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죠. 여러분 조동사 언제 배웠습니까? 그렇죠. 2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뭘 써야 돼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What should I do? 내가 그럼 뭘 해야만 할까? To get more likes. 더 많은 like를, 좋아요를 받다라니까 받기 위해서 드디어 우리 7과 지난과에 배운 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SNS를 하다 보면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자, thought는 여러분들 불규칙 변화한 거 아시죠? 자, 뭐의 불규칙 변화입니까? 빨리 얘기해 볼까요? 바로 think, thought, thought입니다. 생각하다, think, thought고요. 생각이라는 명사도 thought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가 생각했어요.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만 될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처음에 유튜브 할 때 다음에 뭘 재밌는 걸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부질없는 겁니다.
I know I should post funny pictures. 그랬습니다. 아, 알겠어. 이 말이 되겠죠. I should. 또 나왔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로 쓰였죠? 자, post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게시하다. 이거 붙이는 것도 이게 공지하는 것도 게시하다. 이것도 포스트지만 인터넷 같은 데 올리는 것도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재밌는 사진들을 올려야만 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Now her posts were getting a lot of likes and Goldilocks was happy.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포스트니까 이때는요 여기 꾸며줘야 되잖아요. 꾸밀 바는 명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포스트 똑같은 포스트지만 얘는 뭡니까? 그렇죠, 명사가 됩니다. 게다가 얘는 자 명사니까 복수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게시물들이 were getting a lot of likes. 더 많은 좋아요를 얻고 있었습니다. 진행형 기억나시나요? 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 써서 어떤 뭐뭐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해서 우리 2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 그녀의 게시물들이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And Goldilocks was happy. 그리고 골딜락은 뭐였어요? 골딜락스가 행복했습니다. Her followers, however, soon got bored.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해석해야 돼요. 컴마는 가로를 치셔야 되고요. 요런 거 구멍 뚫어놓기 잘 나옵니다. 왜냐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느냐를 묻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예요. 접속사를 뚫어놓는 문제들이 흔한 유형이죠. 자, however 뜻이 뭐냐면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앞에 행복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좋게 흘러가면 좋았는데 그와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her followers, follow가 원래 따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I follow Jesus.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처럼요. followers 하면 우리가 follower라고 그냥 씁니다. 그러나 그녀의 follow들이 soon got bored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형용사 앞에 get이 쓰면 뭐뭐 한 상태가 아니라 뭐뭐 하게 되어지다. 어떤 상태가 된다 이 말이니까 get bored 그럼 지루해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과거 분사거든요. 분사는 형용사나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게 분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내가 당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ing는 내가 뭐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e가 뜻이 뭐냐면 지루해하다의 뜻이 아니라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ed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boring 그러면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수업이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지루함을 당해요. 내가 지루해요. 그러면 get bore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자,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이런 것도 뚫어올 수 있어요. 앞뒤 관계를 봐서.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돼요? She decided.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습니까? 자, 투부정사 무슨 용법입니까? 목적어 자리죠. 이것을 결정한 거니까 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이죠. 6과에 나왔던 거죠. post가 여기서 동사로 뭐라고요? 여기 나왔던 거. 게시하는 거예요. 그녀는 게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뭘? More shocking pictures. 무슨 말이에요? 더 쇼킹한 충격적인 사진들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shocked가 돼야 되겠고요. 남을 충격을 줘요. 그러면 shocking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림들이 사람을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ocking pictures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One day she was taking a walk in the forest and found a cottage. 그랬습니다. One day. 자, one day는 어느 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날 있고 때로는요 미래 언젠가 할 때도 one day를 쓸 때도 있지만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One day she was taking a walk. Take a walk 그러면 산책하다, 걸음을 취하는 거니까요. 산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행형 쓰이는 거 아시죠? 비동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써서 그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In the forest. 어디서요? 숲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제가 여기 얘가 동사 첫 번째고요. 얘가 동사 두 번째인 겁니다. 그리고 found, 발견했습니다. found의 3단변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여기 써주진 않았죠. find, found, found죠.
예전에 했던 겁니다. cottage가 뭐냐면 오두막집이야.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다시요. 어느 날 그녀는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숲에서. 그리고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knocked on the door, but there was no answer. 그랬습니다. She knocked. knock은 원래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knock라고 하잖아요. knock은 두드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치사원이 뭐라고? 촥 붙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릴 때 여러분들 문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nock on the do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노크했어요. 문에 노크했습니다. But there was no answer. There are.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주어가 되죠. No answer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It was getting dark and it started to rain. 그랬습니다. 자, 이게 18번과 뭡니까? 2번과 2번 문법 기억나세요? 그렇죠. 마땅한 주어가 없어서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it으로 자리를 메꿔주는 게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그랬고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2번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it was getting dark 했습니다. get dark, get 다음에 형용사 무슨 말이에요? 뭐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진행형이니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명암을 나타내는 거죠. 날씨나 명암을 나타내는 거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었고요. And it started to rain.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을 하는데 뭘 시작합니까? 그렇죠. 비 오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사 명사 주기용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 날씨가 뭐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opened the door and walked inside 되겠습니다. 자, 그녀가 자 동사 두 개입니다. opened 열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걸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녀가 문을 열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병렬 구조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녀가 문을 열고 그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 거 아시겠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요. 사생활 침범이죠. 그렇죠? 사유재산 침범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There were 3 bowls of soup on the table.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There 일단 나오죠. 뭐뭇이 있었습니다. 얘가 있었던 거예요.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전치사어는 촥 붙은 거죠. 접촉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세 사발의 스프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요? 그렇죠. 테이블에 딱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 접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습과 같은 거는요, 셀 수가 있어요. 일정한 형태가 없잖아요. 습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액체인데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정한 형태가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는요, 셀 수가 없잖아요. 개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 표현을 할 때 단위를 써줍니다. 단위 뭐냐면 습 같은 경우 어디다 담았냐면 모울, 이게 바울 아니에요. 모울입니다. 모울이 뭐냐면 사발이에요. 사발 그릇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는 사발로 세는 거죠. 그렇죠. 습은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발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로 세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긴 문법이 한 챕터가 되는 명사 챕터의 하나의 문법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고요. 여하튼 간에 습은 셀 수 없지만 그릇은 셀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테이블에 습, 세, 사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ate the smallest one and took selfies with a smile. 그랬습니다. 자, 그녀가 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ate, 자, 드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ook selfies, 셀피를 찍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병렬 구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2세 3단변화가 뭐라고요? eat, ate, eat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먹었습니다. 뭘요? 가장 작은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원은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상급 더 EST 언제 배웠죠? 5과에서 배웠던 거고요. 이 원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것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새 사발에 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발을 먹었어요. 그리고 took selfies. selfie는 우리가 셀카라고 하는 거죠. 셀카는 콩글리시고요. selfie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었어요. with a smile. with a smile은 뭐예요? 미소를 가지고 오니까 미소를 띄우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그녀가 가장 작은 습을 먹었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야, 얘 대단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네요. There were also 3 chairs. 그랬습니다. there's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복수형 썼습니다. 왜요? 뒤에가 chairs 주어가 복수잖아요. 자, 3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jumped on the smallest one again and again. 그랬습니다. on이 계속 나오네요. jump, 뛰었는데 계속 의자 위에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위에 접촉이 되는 거죠. 촥 붙잖아요. 자, 그래서 on을 쓴 겁니다. 자, 그녀가 가장 작은, 여기 또 최상급 또 나왔죠? 그 얘하고 똑같아요. 그다음 원. 그럼 여기서 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얘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뭡니까? 앞에 내용을 봤을 때 바로 가장 작은 의자가 되겠죠. 가장 작은 의자에 again and again이니까 무슨 말이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작은 의자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밌나요? It broke, but she didn't care. 되겠습니다. It broke. 여기서 it은 뭘까요? 우리 이번 거에 나온 비인칭 주어이실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it은요. 이 it은 대명사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 제일 작은 의자에서 계속 점프했잖아요. 그 의자가 broke가 뭐예요? 그렇죠. 부서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broke의 3단변 어떻게 됩니까? break 되겠죠. break, broke, 그 다음에 pp형은 뭡니까? broken이 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늘 하나하나씩 모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꾸준히 모아야 됩니다. 자, 그 작은 의자, 가장 작은 의자가 부서졌어요. 그러나 she didn't care. care가 뭐예요? 그렇죠. 신경 쓰다 이런 말 되겠죠. 옛날에 21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이런 말이 되겠죠. 자, it's so fun. 정말 재밌어. shouted Goldilocks. 골디락스가 뭐였어요? shouted. 소리쳤습니다. 자, she took selfies again and posted all the selfies on social media.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세요. 주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표시를 이미 해줬죠. 그렇죠. 그녀가 2가지 행동했습니다. 동사 1, 동사 2,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똑같이 과거 시제여야 된다. 병렬 구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She took selfies.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다가 take a picture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셀카를 찍다도 take를 씁니다. She take selfies again. 다시 한번 셀카를 찍었고요. posted. 아까 post가 동사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래서 게시했어요. 올렸어요. all the selfies on social media. 자, 모든 그런 셀카들을 올렸어요. 선생님 뒤에 매체 나온다고 그랬죠?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렸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 같은 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에 올렸습니다. Then she went upstairs and found 3 beds. 그랬습니다. then은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자 동사 2개 했습니다. went, go, went, gone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2번째 find, found, found 2번째 동사 했습니다. upstairs 그러면 위층의도 되지만 위층으로라는 자 부사로도 쓰이고요. 위층이란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여요. 자,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갔고요. found,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요? 3 beds, 3개의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She felt tired and fell asleep in the smallest bed. 그랬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병렬 구조, 얘도 과거, 얘도 과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she felt tired 무슨 말이 되겠어요? 피곤함을 느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이거 여러분들 감각동사 기억나십니까? 감각동사 이형식 이거 기억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feel의 3단 변화는 feel, felt, felt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nd fell asleep. fell asleep이요. fall은 원래 이렇게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말이 되는데 쓰러져서 어떻게 asleep. asleep은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l asleep 그러면 잠에 우리 또 잠에 빠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잠에 빠졌어요. 잠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fall의 3단변. fall, fell, fallen. 알아주셔야 됩니다. fall, fell, fallen. 그래서 잠에 빠졌어요. In the smallest bed. 어디서요? 가장 작은 침대에서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최상급이 또 나왔네요. 자, about an hour later, three bears came home. 그랬습니다. about. 여러분 원래 about은 전체서 about은 뭐뭇에 관하여라고 알고 뭐뭇에 대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about이 뭐뭐 숫자 앞에 오면 약 대략 이런 말이 돼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around라는 말 있잖아. 이 around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확히 아니고 약 1시간쯤 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ree bears came home. 3마리의 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온 거죠. 드디어. Someone ate my soup and broke my chair. 그랬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ate. 자, 뭐의 3단 변화? 그렇죠. Eat, ate, eaten.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습을 먹었어요. 그리고 broke my chair. 내 의자를 broke 해서 아까 나왔던 거죠. break, broke, broken입니다. 내 의자를 부서뜨렸어요. cried baby bear.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 곰이 여기서 울부짖었어요. 이 cry는요, 뭐 우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울부짖는 거, 소리치는 것도 cry라고 합니다. They went upstairs and saw Goldilocks.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병렬구조 계속 나오죠. 자, 갔어요. 그 다음에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계속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형태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upstairs 위층으로 올라갔고요. 봤어요. 골디락스를 봤습니다. Mother Bear found the phone next to Goldilocks. 그래서 found가 뭐라고요? found. 발견했어요. 자, 엄마 곰이 발견했어요. 뭘요? phone. 전화기를 발견했는데 next to Goldilocks. 어디에요? 골디락 옆에서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골디락스 옆에서 전화기를 발견한 거예요. This is terrible. terrible이 무슨 뜻이냐면 끔찍한. Oh, terrible. This is terrible. 끔찍해요. Look at all these posts of our home. 그랬습니다. 여기서 post 또 나왔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동사와 명사를 넘나들면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보세요. 모든 이 포스트는 여기서 당연히 게시물이 되겠죠. 우리 집이 나온 이 모든 게시물들을 보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남의 집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Shouted mother bear angrily. 그랬습니다. 엄마 곰이 shouted. 자, 이게 도치구문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요. 동사가 먼저 나왔죠. 자, 엄마 곰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angrily. 부사죠. 그렇죠? angry는 화는 아닌데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화나서 이런 말이죠. 화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Goldilocks jumped up in surprise. 그래서 골디락스가요, jump 하면 뛰어올랐다는 얘기인데, in surprise 하면 무슨 말이냐면 놀라서 튀어올랐어요 라는 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골디락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You broke into our house and posted these pictures without our permission. 자, 어려운 단어까지 나왔네요. 자, break into가 무슨 말이냐면 뚫고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입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reak의 3단 변화 뭐라고요? break, broke, broken입니다. You broke into our house. 네가 우리 집을 뚫고 들어온 거니까, 부수고 들어온 거니까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posted 여기서 자, 여기 뭡니까?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고 주어 다음에 동사 1, 동사 2. 그렇죠. 병렬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우리 집을 침입해서 이 사진들을 올렸어. without이 뜻이 뭐냐면 뭐뭐 없이요.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오지만 without은 뭐뭐 없이가 되겠죠. Our permit가 허락하다고요. 그거의 명사인 permission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 사진들을 올렸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on't you know these things are wrong? 그렇습니다.
Don't you know? 모르겠어? 이 말이 되겠습니다. These things는 이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말했던 두 가지죠. 뭐냐면 집을 침입한 것과 무단으로 침입한 것과 그다음 집 사진을 찍어서 허락도 없이 올린 거죠. 이것들이 잘못된 줄 모르니? said Father Bear. 그래서 이것도 계속 도치구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아버지 곰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 되겠죠. 자, Please forgive me. I'm so sorry and I will clean your house every day until the end of the summer, said Goldilocks.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와서 싹싹 빕니다. Please forgive me. Forgive,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죠.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I'm so sorry.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보면 너무 뭐뭐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저 정말로 죄송하고요. I will clean your house every day. 그랬습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will clean.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Your house every day. 매일매일 집을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 until은 전치사로 뜻이 뭐냐면 뭐뭐까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end of the summer. 무슨 말이에요? 여름의 끝까지 이런 말이 되겠죠. 여름 끝날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청소를 해드릴게요. said Goldilocks. 골딜락이 이제 와서 이렇게 싹싹 핍니다. All summer long, Goldilocks worked hard. 그랬습니다. All summer long. 자, 여러분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든 여름 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름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 내내 Goldilocks가 worked hard.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소했다는 얘기.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On the last day, Goldilocks said to Father Bear, I deleted all my posts of your cottage, so please don't worry.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상황은 원 선생님이 쫙 붙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달력 같은 데다가 어떤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거기다 뭘 이렇게 쫙 붙여놔요. 그렇죠. 동그라미를 쳐놓는다. 이 날이 무슨 날이게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on 다음에 뭐냐면 하루 단위가 나옵니다. 하루 단위. 예를 들자면 하루 단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요일에 요일 같은 거 말할 때도 하루 단위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하루 단위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추석도 하루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하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루 다닐 때 on을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ast day, 여기 day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Goldilocks said to Father Bear. 골딜락스가요 말했어요. 아버지 곰에게 말했습니다. I deleted. delete로 아시죠? 삭제하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자, 제가 모두 삭제했어요. All my posts. 나의 모든 포스트가 게시물이라고 저에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S도 붙였죠. Of your cottage. 당신의 오두막에 있는 모든 사진들, 당신 오두막의 모든 사진들을 다 삭제했어요. So, 자, 이런 거 접속사 주의하라고 그랬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죠. 이런 거 잘 뚫어서 낸다고 말했습니다. 뭘 파악하기 위해서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please don't worry.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You still don't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You still don't understand. 너 여전히, still은 여전히에요.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 되겠죠. Other people already share them on social media.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already가 뜻이 뭐냐면 이미 벌써 이런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거를 뭐했어요? share, 공유했죠.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말했던 그렇죠. 그 오두막의 모든 사진들이죠. 게시물, 오두막의 모든 게시물들을 on social media 어디에는 뒤에 매체가 나온다고 했죠? SNS에 이런 말이 되겠죠. 소셜 미디어에 이미 그것들을 공유했어. 이 말이에요. Your post will live on forever, said Father Bear. 그랬습니다. 자, your post, post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시물 얘기. 너의 게시물, 네 게시물이 will live on.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 성원이 뭐라고요? 쫙 붙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데 쫙 붙어서 쭉
쭉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ive on, 계속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forever, 영원히. 야, 그래서 네 게시물은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said, 말했어요. 누가요? 아버지 곰이 말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아빠 곰이 말했습니다. Oh, I didn't think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이 말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아빠 곰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네가 올린 게시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공유했기 때문에 그게 뭐 한다는 얘기요? 계속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런 말 되겠습니다. From now on. 무슨 말이에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From now. 자, 지금부터 on이 뭐라고 했죠? 아까 쭉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죠. 촥 붙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I will think twice. 이제부터 2번 생각할게요. Before. 여러분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접속사죠. 자, 시간의 접속사. 바로 7과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Before. 뭐 하기 전에. I press post. 자, press는 누르는 겁니다. 자, 누르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요? post니까 게시하다. 이런 말 되죠.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2번 생각할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골디락스가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커다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이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1학년 교과서 본문을 함께 공부했고 문법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민쌤의 영어교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everyone.